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인간의 무의식에 엄청난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수많은 두려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심리학 책을 사실 닥치는 대로 다 읽어봤고, 최면, 명상, 각 종교란 종교에도 다 여기도 빠져보고 저기도 빠져보고 배우기도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이 사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싫으니까 모른 척하고 살아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 이 두려움은 평생 내 삶에 이 족쇄가 되어서 나를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악마처럼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는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 공부를 잘 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면 이 두려움도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심플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출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자꾸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맞서 싸운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10여 년 전부터, 아니 대학생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발표하는 게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특히 대학교 때는 자기 이제 레포트를 발표하잖아요. 전 그것 때문에 수업을 빠질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발표하는 게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강의도 해야 되고 강사 일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발표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어디 대학에서 강사 활동을 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목소리는 덜덜덜 떨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쪽팔리고 초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욕 먹더라도 비참해지더라도 자꾸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많이 해보자. 계속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강의 문의가 들어오면 욕 먹더라도 너 왜 이렇게 벌벌 떠냐? 왜 이렇게 너 발표 못하냐? 강의 못하냐? 소리 들을지언정 자꾸 연습해가지고 노출을 시키자. 그렇게 사실은 뭐 욕 먹어가면서 계속 제 자신을 노출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 발표에 대한 공포증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저는 걔한테 3번 물린 걔 공포증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했으면 저는 30대 초반까지도 저 한 30m에서 조그만 개가 와도 이미 두려워한다니까요. 제가 하지만 저는 해병대 장교 출신에 이라크 파병 전쟁까지도 참가했어요. 그래서 총 들고 싸우는 게 사실 전 두렵지가 않는 사람인데 오히려 저는 개가 이렇게 달려드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점점 개를 키우는 사람은 많고 개를 밖으로 다 데리고 나오는데 개를 평생 이제 도망 다닐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두려운 상태에서도 계속 개를 마주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길거리에도 일부러 누구 이제 사람들이 개를 끌고 가면 그 개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두렵더라도 계속 마주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개에 대한 두려움 공포도 있는데 개가 물지 않구나 라는 어떤 좋은 경험을 자꾸 쌓다 보니까 저도 이게 개 공포증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꾸 노출해야 된다.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면 안전한 수영장에서 자꾸 수영을 하다 보면 물 공포증이 없어져요. 사람 공포증도 자꾸 사람 만나면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사람 공포증도 없어져요. 지하철 공포증이 있다면 지하철도 자꾸 타다 보면 하루에 20시간 정말로 지하철 타보세요. 그럼 지하철 타는 게 지겨워요. 무서울 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자꾸 두려움을 노출시켜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번지점프 이후에서 그거 한번 여러분 해보셨나요? 번지? 아니면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어떤 놀이기구 한번 타봤나요? 처음에 번지 점프대에서 이거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 번지에서 뛰어내려 버리면 두 번은 더 쉽고 세 번은 더 쉽고 10번, 100번 뛰어내리면 나중에는 이제 번지점프 위에서 혼자 쇼를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뛰어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노출을 하다 보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행동요법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직접 뛰어들어야 돼요. 자꾸 해봐야 돼요. 먹기 싫은 음식이라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자꾸 먹다 보면 맛있어져요. 사람 만나기 싫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면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싫고 그냥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익숙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칼로 이제 여기 자르면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대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딱정이가 생겨요. 단단해져요. 굳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제 안 아파요. 발바닥이 딱딱하면 이제는 신발 안 신고 밖에 돌아다녀도 발바닥이 아프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내성을 쌓아가야 된다.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행동요법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어떤 마음 다스리는 명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첫 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림 생각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면 첫 번째 두려움 강의를 한번 보세요. 이 두려움이 나한테 향해 있었던 게 첫 번째였어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이제 두려움을 꼬라보자. 두려움을 쳐다보자. 그동안은 이 두려움, 특정 두려움이 나를 쳐다보니까 무서워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두려움을 이렇게 쳐다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걔가 나를 함부로 못 물어요. 내가 두려움을 쳐다보면 방 안에 들어온 도둑놈한테 야 이 도둑놈아 하면 도둑놈이 함부로 칼을 들고 나를 위협을 못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도둑놈 입장에서는 마음껏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요리할 수 있다. 당하지 말라 이거죠. 한 번 당해주면 계속 당해야 된다는 거죠. 저항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직면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눈만 감아도 아니면 지금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나요? 보이지 않나요? 느껴지지 않나요? 상상되지 않나요? 캄캄하잖아요. 왠지 그 장면, 그 느낌, 기억, 이 트라우마가 왠지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 두려움을 먼저 향해서 무섭다, 두렵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말을 하지 마시고 1번 저것은 실체가 없는 가짜다 라고 먼저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이게 발생을 해야 돼요. 과거는 이미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썩어버린 뿌리예요. 뿌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의 작은 기억에 착각, 망상에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거 다 가짜고 다 사기예요.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이미 썩어버린 거고 없어진 거고 그냥 단지 작은 기억 조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가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다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귀신이 돼요. 모르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뭐 종교적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귀신은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귀신 있다 그러면 다들 귀신을 봐야죠. 그리고 귀신은 왜 죄송하지만 저녁에만 나타나냐 이거예요. 난 이게 짜증나요. 귀신이면 신출귀몰하면 낮에 나타나야죠. 해가 비칠 때 나타나야죠. 왜 드라큘라는 어둠 속에만 있어요? 왜 드라큘라는 귀신이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밝은 곳에도 뛰어다녀야 되죠. 그래서 역사상 귀신들은 다 밤에만 나타나요. 밤을 상징한 게 뭐예요? 눈 감긴 상태고 어두운 상태예요. 어찌 보면 의식이 좀 깨어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인간의 두려움이 많은 상태라는 거죠. 밤, 어둠. 그래서 제가 말한 건 그런 거죠.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 없는 귀신도 나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낮에도 이제 귀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두려움은 아주 무서운 어떤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가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거를 진짜다, 진짜다, 진짜다 믿어버리면 우리의 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처럼 믿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 눈을 감든 지금 눈을 뜨던 이 두려움이 앞에 있잖아. 이걸 향해서 항상 말해주는 거죠. 너는 실체가 없는 가짜다. 망상이다. 분명하게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절대 이거를 진짜로 여기지 마세요. 이 두려움은 누굴까요? 그 도둑놈이에요. 내 마음의 방을 지금 괴롭히는 내 소중한 이 마음의 방에 이 소중한 금은보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에요. 그 도둑놈한테 눈을 감고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내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데 눈 똑바로 뜨고 넌 가짜야. 꺼져. 내 집이야. 사라져. 이런 식으로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해줘야 될 말은 너는 실체가 없는 가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려움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과거의 어떤 기억이든 트라우마든 물에 대한 공포든 어떤 안 좋은 기억이든 상처든 그 모든 것들 그 자체가 다 두려움이니까 그거를 계속 직시하고 직면을 하세요. 물론 그럴 때 힘들 거예요. 제가 자꾸 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죄송스럽지만 저한테 너무 큰 경험이어서 개한테 3번 물린 저는 정말 조금만 개만 봐도 이미 자지러져요. 그런데 제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걸 어찌됐든 개를 보는 거죠. 직면하는 거죠. 보다 보니까 이 개에 대한 공포가 사라진 것처럼 처음에는 이만큼 두려워요. 그런데 다음에는 이 두려움이 반으로 쪼개져요. 또 다음에는 반의 반 계속 쪼개지면서 그 두려움의 공포가 축소되거나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라. 그런데 너무 두려울 수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마주하다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 같고 더 괴로움이 막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을 해라? 호흡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제 이 눈을 감든 눈을 뜨던 이 두려움이 앞에 있잖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기억들. 그런데 생각하기 싫다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내면 무의식에서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극복하고 보내주고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한번 눈을 감고 천천히 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다고 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전쟁터처럼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두려우니까 도망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두려움을 인지하고 살피고 있어라. 마음속으로 이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 가짜다. 망상이다. 그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이 올라오는 이 감정은 다 가짜고 망상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계속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나는 편안하게 호흡만 하는 겁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고 숨을 후 내쉴 때는 배가 이렇게 꺼집니다. 나는 그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 자체가 망상임을, 실체가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웠던 상황이나 기억이나 장면을 있는 그대로 그냥 무심하게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계속 직시를 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그거에 두려움도 느끼지 말고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망상이다. 지나간 일이다. 그러면서 그대로 직면하는 겁니다. 그 느낌, 기억, 감정을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편안하게 숨만 쉬는 겁니다. 호흡을.
이렇게 한 짧게는 3분 아니면 5분, 정말로 오래 할 수 있는 분은 30분 정도만 이 두려움을 보면서 직면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 두려움을 계속 보기만 해도 이 두려움은 서서히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거나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5분, 10분 연습하면 이 두려움은 또 작아지고 다음날 또 작아지고 다다음날 또 작아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의 힘이 커지고 단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과거의 어떤 두려움과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법을 알았잖아요.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노출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다. 밖에서는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고 혼자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호흡을 하면 이 마음의 힘이 커지고 밖에서는 이 몸의 힘이 커지게 된다. 이 두 가지의 힘이 길러졌을 때 우리는 내면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외적으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바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미 이걸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데 이걸 너무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가 잘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방법대로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해보시다가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든 경우에는 저한테 유튜브에 댓글을 주시면 제가 그분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해보면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노출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 두 번째 명상은 이 두려움이 나를 쳐다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움을 쳐다봐야 된다. 내가 계속 쳐다보면 내가 주가 되고 얘는 약해져 버려요. 내가 주인이 되고 얘는 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꺼져 하면 이렇게 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내가 외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쳐다봐라. 근데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체가 없는 가짜다. 과거의 망상이 그냥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 자신한테 말을 해주고 두려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하다 보면 이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이게 망상이고 없어지는 거라는 것을 나의 뇌와 가슴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려움은 없구나. 이것도 결국은 귀신과 같은 거구나. 구름과 같은 거구나.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구나. 내 마음속에 어둠이 빠져나가니까, 마음속에 빛이 생기니까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드라큘라, 이 강시, 귀신과 같은 존재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자체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자 망상일 확률이 아주 높다.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 두려움도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추가 설명을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